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21일 0시 기준 원주는 5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교통 대란이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석탄 감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광부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3월 10일부터 시민 1인당 15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개장으로 인해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유일한 진입로 구간을 4배 넘게 늘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협소한 주차장,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셔틀버스 확대 운영 등 개장 3개월을 앞둔 레고랜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예상되는 교통량은 하루 최대 2만여 대입니다. 진입로가 춘천대교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임시방편으로 결정한 춘천역 좌회전 진입로 구간 연장은 최초 150m에서 300m까지 늘어났고 이후 차선 추가까지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회전 대기 차량만 100대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회전 차, 그래서 이걸 300m로다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주차장의 추가 확보입니다. 레고랜드 진입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선 대규모 외부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 상황. 하지만 레고랜드 측은 계약 문제로 추가 주차장 건설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제 영국 멀린사와의 이제 계약 변경이 어렵다. 이게 결국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 계약 협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에 외부 주차장 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가 외부 주차장 확보에 나섰는데 이마저도 임시 방편에 유료 운영이 예고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컨벤션 부지, 상가 부지를 주차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그 3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뭐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 같은 거는 춘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레고랜드를 연결할 셔틀버스도 해결 대상입니다. 현재 레고랜드 측이 운영하겠다고 밝힌 셔틀버스는 모두 3대. 춘천시는 최소 10대 이상의 셔틀버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레고랜드 측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단계적 입장객 수 제한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춘천시와 레고랜드는 유람선을 활용한 배편 운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올 하반기에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석탄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광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노조는 22일까지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천 미터 입갱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색색의 깃발을 든 광부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석탄 생산량 감축을 골자로 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 계획을 규탄하고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석탄공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석탄 100만 톤 생산 계획을 밝혔는데 노조는 사실상 폐광 풍보라며 무리한 감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능조정 기관에 선정된 대한석탄공사가 수년째 기술 투자와 인력 감축을 진행하면서 광부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일방적으로 문을 닫겠다는 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능조정 기관으로 신규 채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이 업무의 과중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자 이렇게
실제로 정부는 올해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3개 광업소에서 석탄 33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들 광업소가 생산한 41만 톤보다 10% 적은 양입니다. 석탄 목표 생산량은 꾸준히 줄어 오는 2025년에는 20만 톤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석탄공사 직원은 최근 5년간 2,5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36% 줄었습니다. 올해도 인력 120명 감원이 예고됐습니다. 지역사회도 폐광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경제 부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책 없이 폐광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정부에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노조는 조정 기간인 22일까지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천 미터 입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평창 평화포럼이 오는 22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포럼은 종전선언과 그 너머를 주제로 스포츠, 경제, 공공외교 전문가 등이 세계 평화 정착과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또 한 번의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21일 0시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0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446명, 강릉이 24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 전체 병상 가동률은 6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3월 10일부터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15일 0시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취약계층 세대는 현금 지급, 일반 세대는 강릉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나 강릉페이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PCR 검사 선별진료소를 21일부터 다시 보건소로 이전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만 진행됩니다. PCR 검사는 만 60세 이상과 격리 해제 전 등 문자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달 넘게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이 의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선거구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거구 획정 규탄과 함께 윤민섭과 박명숙 등 정의당 강원도당 소속 기초의원 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 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을 선거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내고 원주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대선 운동에만 전념하겠다며 원팀이 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주선대위는 이 같은 출마 예정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일괄 연기하는 결의식을 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 인공신장실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은 지역 내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장거리 투석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개의 병상과 혈액투석기, 응급장비 등을 갖춘 인공신장실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지역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69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선군은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중앙시장과 해양 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의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최고 80% 감면합니다. 삼척시는 상원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상인들에게 1년간 대부료와 사용료를 별도의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하며 납부 유예 기간도 3개월로 연장합니다. 다만 경장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되는데요.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소유 공유재산으로 120곳이며 감면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가량 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불시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일상생활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불시에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전 선박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도 단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과수농가에 방제 소독 약재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배, 사과 재배 농가 176가구 86.6헥타르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재 4종류 2천여 개와 소독 약재 2종류 350여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와 사과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감염될 경우 꽃과 가지,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기 때문에 조기 방제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창군이 올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차량은 모두 5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대당 보조금 3,5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평창군은 대관령면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옆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구매자는 충전 불편을 감안하고 구입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